뭔가 느낌이 쎄하잖아요. 여러분, 투자한다라고 갔다가 현금 청산 당할 수도 있어요. 직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개발의 신 김재경 소장입니다. 여러분, 올 것이 왔습니다. 종부세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다들 부동산 카페라든지 뉴스라든지 보다 보면 이 종부세 때문에 그냥 막 죽겠다. 다 죽어. 뭐 이러면서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종부세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내년이라든지 내후년이라든지 더 뒤집어질 일만 남아있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가 바로 무엇이냐? 종부세 폭탄을 피하는 법입니다. 자, 이렇게 종부세 폭탄이 막 하늘에서 막 비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그냥 종부세 폭탄 맞고 죽는다. 죽으면 좀 안 되는데. 2번, 이제 종부세를 피한다. 자, 여러분들은 선택지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2번으로 가야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종부세 내고 싶어서 내시는 분들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무지도 죄예요. 그러면 이게 종부세를 어떤 식으로 피할 수 있는지 오늘 그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종합부동산세부터 보면서 시작해야겠죠. 우리 세율을 보게 되면 일단 구분이 있습니다. 일반 세율이 있게 되고요.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같은 경우는 우측에 있는 강화된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보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 세율 자체가 2배 차이 난다. 1주택자라고 하면 0.6, 1.2, 3.0이 적용될 세율이 다주택자가 되는 순간 1.2, 2.2, 6.0. 이렇게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제도 달라요. 이번에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1억 공제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6억 공제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법인 한 발 더 나아가요. 무조건 최고 단일세율로 움직이게 되고요. 예전에 법인 6억 공제 되던 것도 지금은 1원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종부세가 문제다 이야기하는데 제가 서두에서도 언뜻 언급해 드렸잖아요. 종부세 폭탄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여러분들 지금 종부세 가지고서 놀라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드디어 2022년도가 되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100%가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 전에 종부세를 계산하려고 했었을 때는 공동주택 가격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고서 나타나는 게 바로 과세 표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공동주택 가격이 10억짜리예요. 근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80%였었다라고 하면 실제 과세 표준은 8억으로 적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10억이 그대로 과표 10억이 돼버린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발표됐었냐? 벌써 꽤 됐었어요. 2018년도 9.13 대책 때 발표가 되었는데 이때로부터 해가지고 매년 5%씩 늘어나다가 2022년도에는 100%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뭐 종부세 계산하기가 참 쉽겠다. 이게 쉬움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더 폭탄 같은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공동주택 가격 변동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해당 지표는 2021년도 지표입니다. 보게 되면 어떤가요? 시뻘겋죠. 전국이 불타올랐습니다. 막 그냥 서울 같은 경우는 19.89%가 올랐었고요. 전국 평균도 19%가 올랐어요. 세종시는 70%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공동주택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전년도랑 비교해 보면 훨씬 더 눈에 띄게 됩니다. 작년도도 서울은 뭐 많이 올라가긴 했거든요. 14.7%. 근데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뭐 5.9%밖에 안 됐고 이게 오히려 지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한 데들도 존재했었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2021년도부터는 막 다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보다 극단적으로 보여지는 거가 바로 이 변동률 추이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무서운 거는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올라가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전국 그래프는 그래도 조금 평이하게 움직이다가 2021년도 전국 19%라는 거는 정말 무서운 수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게 대책의 정답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입니다. 2020년도 11월 자료인데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현실화를 할 거냐? 금액 구간에 따라서 그리고 유형에 따라 가지고 시간 차이는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시세의 90%까지 공동주택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지금 이 가격에서 1원도 안 올라가도 우리는 매년
공동주택 가격이 수억 원씩 올라가는 마법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겠죠. 아니 뭐 집값이 뭐 올라가가지고 뭐 재산세를 더 올라가는 거 뭐 이것도 뭐 썩 달가운 건 아닌데 뭐 그러려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집값이 올라가진 않는데 재산세는 계속 더 내. 숨 막히죠. 이게 이제 앞으로 더 현실화가 될 거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재개발의 신 진행하면서 많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 세팅. 그냥 막 묻지 마시고 다주택 되면 안 된다. 항상 강조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는 것이죠. 그럼 일단 종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 축은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칙 하나 알려드릴게요. 1주택자는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소장님? 단독 명의가 공제 금액이 훨씬 높다라고 하던데 네, 맞아요. 근데 조금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표가 20억짜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 20억짜리 주택을 혼자서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9억 공제였는데 최근에 11억으로 올려줬잖아요. 이 11억 공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과표는 9억이 되겠죠. 그거에 따라서 종부세율이 1.2%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이게 공동명의로 가게 되면 1인당 6억 공제거든요. 이거 더 적은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인당 6억씩 공제받으면 12억 공제잖아요. 그러면 사실 공제를 1억 더 받는 부분들이 있게 되고요. 여기서도 보다 자세하게 보게 되면 이 공제 이후의 금액 자체도 과표가 나눠지다 보니까 세율 구간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인 종부세는 공동명의에 실질적으로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들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 어떻게 가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다주택자는 오히려 종부세만 놓고 보면 공동명의보다는 인별 단독명의가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A주택, B주택 과표 합산이 20억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부부 금술이 너무 좋았어요. A주택도 5대5 공동명의, B주택도 5대5 공동명의예요. 그렇게 되면 공제는 앞서 봤었던 표랑 똑같겠죠.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세율이 다릅니다. 아까 앞에서 봤었던 경우는 1인당 0.8% 세율이었는데 이번에는 다주택자 세율로 적용되게 되잖아요. 세율이 2배에서 1.6%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너무 사이좋게 하기보다는 A주택은 아빠 거, B주택은 엄마 거 이렇게 하게 되면 각자 1주택자 세율로 갈 수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종부세는 인별과세가 원칙이다. 이거 하나만 기억한다 하더라도 많은 세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측에 이 강화된 세율이 적용되느냐 좌측에 1주택자 세율이 적용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표고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피해갈 수 있는가를 잘 연구를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세목별로 주택수 산정하는 기준들이 다르다는 이야기 해드렸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만 30세 소득 혼인 셋 중 하나를 충족해야 되고 별도의 주공간을 갖춰야지 독립세대주로 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맞긴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떤 세금이냐? 바로 양도소득세죠. 하지만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인별과세로 가게 돼요. 세대 구성으로 합산하는 건 바로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바로 공제만 다릅니다. 아빠 한 채, 엄마 한 채, 아들 한 채 이렇게 있으면 다주택자잖아요. 그러면 6억, 6억, 6억 각자 6억씩 공제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고서 세율은 각자 1주택자 세율, 1주택자 세율, 1주택자 세율로 간다는 가장 큰 핵심인 것이죠. 그리고 소득세 같은 경우도 인별과세가 핵심인데 부부는 합산을 해요. 그러고 자녀는 별도로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자녀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상관없다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이 다주택자예요. 근데 집이 4인 가족이야. 아빠 한 채, 엄마 한 채, 아들 한 채, 딸 한 채 이렇게 해주면 어떤가요? 종부세 폭탄을 피할 수가 있겠죠. 각자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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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 받게 되면 4, 6에 24, 24억 공제를 받을 거고요. 그러고서 초과되는 세율 자체도 여기 보이는 거와 같이 다 1주택자 세율로 가기 때문에 종부세에 폭탄 고지서가 떨어질 일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 기사들을 검색해 봤을 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증여가 사상 최대다. 막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다주택자분들이 팔기보다는 증여로 가거든요. 왜? 지금 팔려고 해도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폭탄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팔아도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에휴,
뭐 증여세도 많긴 한데 차라리 증여를 하자. 그렇게 증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자녀가 세대 분리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자가 돼버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언젠가 뭐 지금은 학생이지만 뭐 나중에 독립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증여를 하고 또 애한테 증여를 해주면 내가 다주택인 거랑 내가 한 채 자녀가 한 채 이거랑은 전혀 세금이 달라진다는 부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죠? 제가 이전에도 직방TV에서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세금 세팅인 것처럼 말하지만 절대 세금 세팅이 아닌 사자들이 그냥 팔기 위한 내용들 중 하나가 바로 공시가 1억 이하가 있다.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주종 대상 지역 투자도 저는 권장하지 않거든요. 왜일까요? 지금 내가 당장 비주종 대상 지역을 사요. 혹은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을 사요. 어디에도 종부세 주택수요 빼준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종부세 주택수는 극단적으로 농어촌 주택들도 다 합산이에요. 그냥 쓰러져가는 주택들도 다 합산이거든요. 뭐 취득세와 공시가 1억 이하래 해가지고 샀는데 양도세 꼬여, 종부세 꼬여, 소득세 꼬여 다 꼬이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이렇게 세금 세팅을 하려고 했었을 때 명의분산만 정답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만 끝내려고 하지 않겠죠. 진짜 세금을 피할 수 있는 꿀팁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취득세랑 종부세 둘 다 피할 수 있는 상품이 재개발이 존재하는데요. 재개발 입주권은 나오는데 주택수를 피할 수 있는 애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첫 번째 도로부지가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상가, 세 번째 멸실된 입주권, 네 번째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입주권에 대한 부분들은 더 복잡해요. 이게 무조건 다 나온다라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이런 특수물건 할 때는 제대로 된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게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고요. 기준 요건에 만족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도로부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건 주택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취득세도 4.6%가 가게 되고요. 종부세 대상이 아니게 되겠죠. 상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재개발 지역에 일반적인 근린생활시설 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냥 통 건물이어야 돼요. 권리 가격이 최소 분양가 이상이어야 된다는 부분들도 참고해 두시기 바라고요. 멸실된 입주권은 바로 무엇이냐?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입주권은 바뀌긴 바뀌는데 멸실까지 됐다라고 하면 취득세가 4.6 그리고 종부세 대상이 아니게 된다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은 취득세 4.4% 그리고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무허가 같은 경우는 하나 더 첨언을 해드리자면 대부분의 무허가들은 종부세를 안 내요. 그런데 간혹 재산세를 납부하는 무허가들도 존재하거든요. 이런 애들은 종부세 주택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투자를 했었을 때 도로라든지 통상가라든지 무허가 같은 경우는 뭔가 느낌이 쎄하잖아요. 여러분 투자한다라고 갔다가 현금청산 당할 수도 있어요. 난 이런 거 복잡한 거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멸실된 입주권에 잘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부세 자체가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멸실이 됐어요. 그러면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지를 않게 됩니다. 토지분 재산세만 납부하거든요. 그러면 종부세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공사기간 동안 종부세 낼 일이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해 드렸었죠. 주택이 허물어지게 되는 순간 기타, 주택 외로 들어가게 되면서 4.6% 취득세가 되고요. 그리고 입주권을 샀을 때는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취득세랑 종부세만 혜택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양도세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는데요. 내가 A주택이 있다. 근데 이 B입주권을 샀다라고 하면 입주권이 나중에 준공으로부터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직방TV 재개발의 신에서 설명한 영상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입주권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틀렸어요.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에 들어가긴 하는데 입주권 그 자체는 주택이 아니라 권리거든요. 그래서 입주권 자체를 양도할 때는 일반 세율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렇게 세금들을 잘 피해 나가면서 투자하는 게 진정한 세금 세팅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투자를 하는 거는 좋지만 세금 세팅을 정말 잘해야 된다. 왜냐? 올해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내년이라든지 내후년이라든지 세금은 더 세질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은 나는 살고 모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묻지마식 다주택자가 아니라 현명한 다주택자가 되든가
아니면 정말 잘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는 똘똘한 한 채로 가자. 일단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지만 내년 6월 1일 과세 기준일 전까지 세금 세팅을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신 분들은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개발이신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